안녕하세요. 강남담원한의원의 김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한 160만 명 정도 있으시대요. 아마 좀 심각하지 않은 분들까지 한다면 200만 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 그런 질환인데요.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체질입니다. 체질. 그 사람이 타고난.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배가 차갑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뭐 했을 때 장에서 기능을 잘 못하면서 그러면서 탈이 나기 쉽죠.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면 증상들이 설사를 한다든지 또는 변비가 있다든지 또는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있다든지 또는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배가 빵빵하다든지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것이 증상들이 있는 것이 우리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소음인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차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장이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장 점막 자체가 예민해지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긴장한다든지 또는 자극적인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면 장이 예민해지면서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잘 놀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또 대장까지 서로 신경으로 직접 자극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십이지장에서 대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어떤 통로들이 있는데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긴장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자극을 받으면 역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든지 또는 예민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의해서 생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질에 의한 치료, 그다음에 식습관들을 가지게 되면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장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만성적으로 장이 무력해지면서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을 맞춰서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뇌, 신경, 정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대 남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길에 갑자기 배가 아프셨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긴장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실수는 하진 않았지만 버스를 내리자마자 너무 급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 이후 아침에 출근 시간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마음속에 싹 트고 그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신경계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 화장실 들리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화장실 들렸다 버스를 타도 버스를 타고 가다 또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이 생기면서 신경계에 자꾸 자극을 주고 장을 민감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꾸룩꾸룩 그리고 실제로 버스를 내리게 되면 또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장의 기능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교감신경계 이것들이 과흥분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이 예민해지면서 우리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음식이죠. 음식. 바깥에서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 너무 차가운 음식들 또는 맵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들 또는 술과 담배와 같은 음식들 이런 같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장이 당연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들을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번째는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미생물? 우리 유산균?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우리 장에는 우리 유익한 미생물 또는 독소를 가진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유익한 미생물들은 뭐냐면 독소를 가진 미생물들이 더 많이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갖지 않고 우리 장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미생물과 장에 독소를 줘서 장을 예민하거나 또는 알러지가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면역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독소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또는 이 미생물들을 번식할 수 있게 만드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독소를 발생하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에 독소를 발생하는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장점막을 계속 자극을 주게 되고 장은 늘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또는 신경의 자극만 받아도 그전 같았으면 괜찮아 라고 했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특히 이제 우리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까처럼 뭐 설사, 변비, 설사 교대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설사죠. 갑자기 찾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미생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유산균 또는 우리 한국 음식들 많죠. 발효 되는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섭취하게 되면 좀 더 정장하게 되는, 장이 안정돼서 오히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원인과 또는 치료 요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신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많이 안정화되고 편안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